안녕하세요. 세종 다람쥐 부동산TV 서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제 완화 정책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 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해왔지만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취득 시 취득세는 시가 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 표준액이나 개별 공시 가격 등을 적용을 했지만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 가액이 매겨집니다.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에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공매 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지나고 매도를 하면 증여자의 취득 금액이 아닌 수중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 차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높이고 양도 차액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증여권부터는 양도세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월세세 공제율 및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 한도가 상향이 됩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세 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는 월세세 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이 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이 됩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의 소득 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집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전세 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합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이 되며 기본 공제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합니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과세합니다. 과세 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환율이 일원화됩니다.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환율이 150%로 일원화됩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에서 2주택자는 150%, 조정 대상 지역의 2에서 3주택자 이상은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환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춥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지만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원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금융 부분 완화 정책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확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을 1억 원 한도로 운영 중인데,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 대출 금리가 적용이 되는 특례 보증의 한도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합니다. 생활안정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보유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를 없애고 기존의 ATV 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 주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허용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되는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대상을 확대합니다. 고금리와 매출의 급감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채무 조정이 적용이 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 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나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3인 실소유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안심전환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을 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청약제도 완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 특별 공급 가점 기준을 조정합니다. 5년 이상 무주택자일 경우 5점이 배점이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을 합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합니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이 된 무주택 청약 신청 자격이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확대가 됩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에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는데 본 청약 60일 이후 파기가 됐던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 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 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들에게도 주어집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세에서 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이 2억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천만 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 자격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 면적에 따른 청약 가점제도 개편이 됩니다. 투기과열지역 내 중소형 면적,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역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이 돼서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들의 당첨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 60%를 적용하고 60제곱미터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 70%, 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대형면적은 가점 쌓기가 쉬운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입니다. 가점 50%, 추첨 50%였던 투기과열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이 80%, 추첨이 20%로 가점제의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 대상 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 30%, 추첨 70%에서 가점 50%, 추첨 50%로 각각 조정합니다. 반면 비규제 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 100%를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제도 완화 정책입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보유 중인 해외 부동산 자료를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을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서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서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이 확대가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가 됩니다.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됩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실효성이 강화가 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 장에게 열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열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만이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 개인 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고려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합니다. 전세 사는 도중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가 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국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이 되고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 다람쥐 부동산 TV 서은주 공인중개사였습니다.